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매입세 불공제 거래에 연결되는 공통매입세 안분 그리고 공통매입세 정산, 이 안분과 정산에 달아붙는 납부세액 재계산, 환급세액 재계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부가세 관련된 부속 서류 중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중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부가가치세가 조금은 실무 과목이긴 한데 안분, 정산, 특히 납부세액 재계산 이런 부분들은 이론이 실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론이 정리가 되져야 실무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납부세액 재계산의 어떤 의미부터 먼저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납부세액 재계산이라고 하는 건 이미 계산되는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라는 건데, 안분이나 정산을 통해서 이미 계산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계산하는 것이 바로 납부세액 재계산인데요. 납부세액 재계산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계산된 건에 대해서 면세 비율이 변경되었을 때, 면세 비율이 바뀌었을 때 하게 되는데, 과세 기간당 자산의 가치를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감된 면세 비율. 면세 비율 자체가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작아질 수도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반영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 조금 한다면, 안분이 되건 정산이 되건 공통점은 공통매입에서 출발을 하고, 과세 쪽도 존재하고 면세 쪽도 존재할 때 과세는 공제가 되지만 면세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세 부분에 해당하는 건 공제 가능한 부분이고 면세는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면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면세 비율이 30이었는데 면세 비율이 40으로 커졌다. 그럼 면세 비율이 커졌다는 말은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커진 거죠. 그럼 반대로 면세 비율이 작아졌다면 공제 안 되는 부분이 작아졌으니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납부세액 재계산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감가상각 대상자산이요.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라면 납부세액은 재계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유형자산을 말하죠. 자산의 가치를 사용하다 보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감가라고 했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매년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달라진 면세 비율에 맞추어서 다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납부세액 재계산인데, 두 번째는 면세 비율이 증감인데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했을 때, 물론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이 안 되거나 신규 사업자는 안분 계산 안 하니까, 안분 계산을 안 했다면 납부세액 재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 비율이 5% 이상 변했을 때는 재계산 하셔야 되는데, 감가상각 하는 것과 달리 자산의 체감률을 적용합니다.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적용한다는 거죠. 뭐 정액법, 정률법 이런 감가상각과 달리 건물과 구축물, 건물이나 구축물 자산은 1과세기간, 과세기간이 한 번 지날 때마다 5%씩 가치가 줄어든다고 보고요. 나머지 기타 자산, 비품, 기기장치 이런 경우는 25%, 한 번 지날 때마다 25%씩 줄어든다. 우리가 1년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두 번 있잖아요. 1기와 2기. 결론은 1년 지날 때마다 건물 구축물은 한 번에 5%니까 1년 지날 때마다 가치가 10%씩 줄어들어서, 다시 하면 100%다 줄어드는 10년 동안 건물 구축물은 납부세액을 재계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타 자산은 한 번에 25%, 1년에 50% 줄어드니까 얘는 2년 동안 납부세액 재계산을 해야 된다. 앞에 얘기 드렸듯이 감가상각 대상자산만 한다. 반대로 말하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닐 때는 납부세액 재계산이 필요 없다. 면세 비율이 5% 이상 변했을 때 한다. 그럼 반대로 면세 비율이 5%가 안 될 때, 변환 비율이 5%가 안 될 때는 재계산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체감률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자산의 체감률을 적용한 상태에서 면세 비율 증감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면세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와 면세 비율이 감소하는 경우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 보실 텐데, 면세 비율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면세 비율이 증가한다, 면세 비율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불공제 부분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을 차감하면서 자산의 가치로 뭐 기계장치, 건물 이런 형태가 되겠죠. 반대로 면세비율이 작아졌다라는 말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작아진다? 공제 가능한 부분이 커진다는 거니까 자산의 가치를 줄이면서 줄어드는 만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잡겠죠. 이거로 말하면 매입세액을 잡으면서 자산의 가치를 줄인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면세 비율이 증가한다. 면세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면세 비율이 커진다라고 하는 경우에 면세 비율이 커진다면 자산의 가치로 증가로 매입세액이 작아진다는 거죠. 공제를 못 받으니까 면세 비율이 작아진다. 면세 비율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매입세액이 커진다.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전제 조건에 짚고 넘어갈 예는 면세 부분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면세 비율이 커지면 공제를 더 못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면세 비율이 작아지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부세액 재계산은 기본적인 예제가 이렇습니다. 자산의 종류가 나오시는데 이 자산들에 대해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한다? 문제는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전체 다가 아니라 기계장치도 나오시고 건물도 나오시고 상품도 나온다고 한다면 상품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재계산하지 않는다. 왜? 상품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계장치와 건물에 대해서 납부세액 재계산할 것이고 기계장치는 체감률이 25%, 건물은 체감률이 5%죠. 이 25%, 5%는 과세기간 한번 지날 때마다 적용을 받는다. 기계장치가 2019년 4월에 샀고 건물은 2019년 11월에 샀다라고 나와 있고요. 공급가액이 1,000만 원 1억에 부가세 100만 원 1,000만 원 있는데 이 금액으로 계속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지날 때마다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체감률 반영을 해서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면 예정과 확정 혹은 확정 예정에 대한 그 면세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공급 가액이 나옵니다. 2019년 2기 때 면세가 1억, 과세가 1억이다. 그럼 전체 2억 중에 면세가 1억이니까 면세 비율이 몇 프로다? 50%다. 그런데 2020년 1기 때 과세가 8점, 면세가 1억 2천이면 전체 2억이죠. 2억 중에서 면세가 지금 1억 2천이니까 1억 2천에 대한 면세 비율이 계산될 건데 전체 2억분의 1억 2천이니까 면세 비율이 60%라는 면세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전기에 면세 비율이 50%였는데 이번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60%. 면세 비율이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몇 프로 변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 이상 변했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5% 이상 변했습니다. 그럼 이걸 납부세액 재계산,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1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작성하라 라고 했는데 1기 확정이라면 과세기간이 4월부터 6월까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부는 예정 때, 정산은 확정 때라고 얘기했고 전 직전 과세기간에 안분다고 정산도 다 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재계산을 한다. 다시 계산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각 항목에 어떤 항목인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들어가는데 기계장치는 100만 원 들어갈 것이고 건물은 1,000만 원 들어가겠죠. 그리고 체감률 5%, 25% 입력을 해서 과세기간 경과수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기계는 25%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건물은 5%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과세기간 경과수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가 2020년 1기입니다. 근데 기계는 19년 4월에 샀으니까 19년 1기 때 샀죠. 19년 1기 한 번, 19년 2기 한 번, 두 번 지나서 지금 20년 1기니까 기계는 경과수가 2가 될 거고요. 건물은 19년 11월, 19년 2기 때 샀으니까 얘는 경과수가 한 번이죠. 그러면 경감률,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비율이 원래 100에서 기계는 50%의 가치가 줄어들 거고 건물은 5%의 가치가 줄어들 겁니다. 그럼 이 체감률을 적용을 해서 면세 비율에 따라서 부가세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건데 실무 작업을 한번 해보실까요? 납부세액 재계산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자, 저희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 지금 2기 예정 들어있는데 이 상태 그대로 하겠습니다. 원칙은 1기 확정으로 가셔야 되지만 납부세액 재계산, 과세는 바꿔서 할까? 1기 확정, 네, 1기 확정이었죠. 4월부터
6월까지로 가서 일기 확정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식에서 F2번 눌러주시면 조회가 되셔야 되는데 안 되시죠? 살짝 당황했네? 화면 하단에 보면 무엇에 대한 계산이냐를 물어봅니다. 1번은 건물 구축물이고 2번은 기타 자산이 되게 첫 번째 기계 장치에 대해서 할 거니까 2번에 기타 감가상각 자산을 선택을 할 거고요. 9번은 항목이니까 이게 어떤 설비 자산이다 라고 한다면 설비 자산,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자산에 대한 건지 항목이니까 9번은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 기계장치가 100만원이었고요. 체감률 기계는 25%죠. 그리고 과세기간 경과수 현재가 2020년 1기인데 이 기계는 2019년 1기 때 샀으니까 1기, 2기 두 번 지났다. 그래서 경감률 50%. 증가 또는 감소되는 면세 비율. 원래 우리가 면세 비율이 2019년 2기 때 50%였고요. 20년 1기 때 60%. 근데 이 면세 비율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앞쪽에 방법이라면 안분이나 정산에서 금액을 넣어서 계산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총 공급가분의 면세 공급을 통해서 면세 비율을 계산하셔야 된다. 직전 과세 기간인 2기 때 면세 비율이 50%였는데 현재는 60%니까 면세 비율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0%. 그러면 5만 원의 매입세액이 가산이 된다. 네. 불공제 매입,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면세 비율이 커졌으니까. 왜 5만 원이냐? 원래 이 기계에 대한 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체감률 50%니까 실제 가치가 50만 원만 적용한다? 그 50만 원에 대한 면세 비율 10%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면세 비율이 커지니까 공제를 못 받는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커진 겁니다. 두 번째, 1번에 건물 입력을 한번 해본다면 건물. 실제 여러분들 자기 시험에서 구분 입력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세액이 1,000만 원이다. 건물은 5%죠. 과세기간 한 번 지났고요. 그러면 실제 가치가 95%가 실제 가치다. 면세비율이 10%에서 95만 원. 네. 면세비율이 커졌으니까 부가공제를 못 받는다는 건데 만약에 면세비율이 작아졌다, 면세비율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10% 줄었다면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과세가 커졌기 때문에 부가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왜 마이너스 들어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일부가 마이너스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분 되시겠죠? 불공제 금액이 있는데 불공 금액을 줄여주니까 불공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은 공제를 받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납부세액 재계산에서 비율이 전부 다 플러스여서 금액이 플러스로 계산이 됐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금액이 지금 화면 자체가 매입세 불공제 내역인데 여기 나오는 이 금액만큼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납부세액 재계산을 통해서 100만 원만큼 불공제 금액이 커졌다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형태, 문제 나오는 형태를 실습을 보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면세 비율. 네, 우리가 안분이나 정산 때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면세 비율에 대한 이해, 면세 비율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체감률, 과세기간 경과수가 나오는데 1-라고 하는 건 체감률을 적용한 비율이죠. 건물이 한 번 과세기간 지났다면 5% 체감되니까 95% 금액에 대해서 재계산할 것이고 두 번 지났다면 10% 빠져서 90% 금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겠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대한 작성은 실습하는 걸 직접 보여드렸고요. 이 내용이 신고서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저희 TAT 2급 문제 주어지는 내용 한번 보신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에 대한 부가신고서다. 신고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자산의 구입 내역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건물도 가치선으로 샀고 원재료로 샀다. 공통 매입세액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건물은 2018년 6월, 원재료는 19년 9월 두 건이 나옵니다. 2020년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기가 아니라 2기란 뜻입니다. 자료 설명에 보면 자료 1번 위에 자료는 과세, 면세, 공통쓰는 자산 구입 내역이다. 자, 취득일자에 뭐로 회계 처리했다? 과세, 매입으로 처리했다.
기본적으로 과세 매입 다 잡아놨다는 거죠. 그럼 면세 비율이 커진 만큼 부가세 혹은 작아진 만큼 납부세액이 다시 조정이 되셔야 된다. 그걸 납부세액 재계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제품 매출 내역 나와 있습니다. 기존 자료 무시하고 요 자료를 보겠다. 과세 사업도 있고 면세도 있다. 그다음에 공통매입세 재계산에서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 불공지 내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재계산 결과 반영해라 부가신고세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계 처리까지 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준에서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뭐 보시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처리하는데 2020년 1기, 2기 자료 내역이다. 그럼 현재는 2020년 2기가 되겠죠. 2기 작업을 하시는데 1기 하고 난 뒤에 2기에서 다시 재계산한다는 뜻이죠. 자,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셔서 납부세액 재계산으로 갑니다. 계산식에서 첫 번째 자산이 건물이죠. 자, 1번의 건물 선택할 거고요. 9번은 지나갈게요. 해당 재화 매입세액이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8천만 원입니다. 건물은 몇 프로요? 5%. 네, 5%. 과세기한 경과소 선택할 건데요. 현재가 2020년 2기인데 건물 보면 18년 6월 달에 샀습니다. 2018년 1기 때 샀다는 거죠. 그럼 2018년 1기 한 번 지나고요. 18년 2기 지납니다. 19년 1기 지나고 19년 2기 지납니다. 그리고 2020년 1기도 지납니다. 몇 번의 과세 기간이 5번이 경과했고요. 실제 가치는 75%가 가치다. 그럼 면세 비율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면세 비율이 어떻게? 2020년 1기 때 보니까 1기에서 전체 15분의 면세 비율이 3억이다. 그럼 면세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30%죠. 30%. 근데 2020년 2기 때 보니까 전체 15분의 면세가 5억이다 라고 한다면 면세 비율이 50%. 1기 때 면세 비율이 30%였는데 2기 때 면세 비율이 50%로 커졌어요. 면세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몇 프로 증가했어요? 20% 증가했습니다. 그럼 면세 비율이 20% 커지니까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이렇게 증가한다. 1200만 원이. 자, 이렇게 건물에 대한 자료 입력하셨다. 라인 바꾸시고 두 번째 원재료가 나오는데 원재료는 건물 아니니까 기타 자산 5% 아니라 25% 이렇게 하는 순간 자격증하고는 점점 멀어지시겠죠. 네, 우리 납부세액 재계산의 전제 조건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건물은 납부세액 재계산 대상이 되지만 원재료는 납부세액 재계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납부세액 재계산을 작성하셨다면 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 창을 닫으시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익이 확정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에서 1억 2천에 부가세 1200만 원. 그러면 1200만 원만큼 매입세액 자체가 변하는데 면세가 커졌으니까 이 1200만 원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을 빼면서 차변에 건물로 잡으셔야죠. 우린 지금 건물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했으니까 기계장치를 했다면 차변에 기계장치가 될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 재계산했으니까 건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예제 문제에 대해서 납부세액 재계산을 풀어드렸는데 납부세액 재계산 자체가 하나의 내용으로 학습을 하셔서는 곤란하시고요. 불공제 항목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그리고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안분이나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으시다면 납부세액 재계산은 몇 가지 항목만 조심하시면 된다. 특히 자격시험에서는 가장 조심하실 내용이 뭐냐면요. 이 면세 비율 자체가 지금처럼 2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년 우리 앞에 풀었던 예제인데 19년 2기, 20년 1기 그리고 19년 1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현재가 20년 1기라면 면세 비율의 증감은 바로 직전 과세 기간, 다시 이야기해서 19년 1기가 있다면 19년 1기는 필요 없다. 왜? 19년 1기에서 2기로 계산했을 거니까 19년 2기와 현재 20년 1기를 비교를 하신다. 현재 면세 비율과 직전기 면세 비율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감가상각 대상 면세 비율이 몇 프로 이상 변했을 때요? 5% 이상 변했을 때 하나 덧붙여서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전체 면세비율이 5%가 안 되거나 부가가치세가 5만 원이 안 돼서 안분이나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재계산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 이론적인 내용은 염두에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 시간에 걸쳐서 이번 시간까지 안분과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까지 학습을 하셨고요.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 좀 정리를 해두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건 건물주죠. 네, 우리가 많이 꿈꾸는 건물주. 네, 기업들이 회사의 건물을 자산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이걸 우리가 쓰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우리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라는 걸 받습니다. 임대료는 수익인데 그거 말고 보증금이라고 있거든요. 그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처리가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저희 불공제와 연결된 안분과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 어려워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 반복 학습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인 실습은 여러 번 해보셔야 된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셨고 향후에 우리가 기출문제, 예제를 풀이를 통해서 다양한 예제들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함께 여러분들과 학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